안녕하세요. 건강 채널 몸신노트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 분명히 혈압약을 꾸준히 먹고 있는데 왜 혈압이 계속 150, 160을 넘는 거지? 진료실에 오시는 분들 중에서도 꽤 많습니다. 시간 맞춰 약을 먹고 짜게 먹지 않으려고 식단까지 신경 쓰는데도 혈압이 내려가지 않는다고 호소하시는 분들 말이에요. 그리고 대부분은 이렇게 말하십니다. 선생님, 저 이제 혈압약도 소용없는 것 같아요. 혹시 이거 몸이 내 약에 익숙해진 건 아닐까요? 오늘은 바로 이 문제에 대해 정확하고 현실적인 해답을 드리려 합니다. 혈압약을 먹고도 혈압이 내려가지 않는 진짜 이유, 그 원인과 해결 방법을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그동안 여러분이 놓치고 있었던 생활 습관, 진짜 혈압을 방해하는 몸속 조건들, 그리고 혈압 관리에 꼭 필요한 핵심 루틴까지 전부 이 영상에 담았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내가 그동안 왜 혈압이 안 떨어졌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진짜 안정되는지 스스로 정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혈압약을 먹어도 혈압이 안 내려가는 5가지 핵심 원인. 첫 번째, 복용 시간과 생활 리듬이 맞지 않는 경우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혹은 자기 전에 혈압약을 드시죠. 하지만 혈압은 하루에 여러 번, 리듬에 따라 들쭉날쭉 움직입니다. 특히 아침 기상 직후 혈압은 급상승하는 경향이 있고 스트레스 받는 낮 시간대 또는 밤 사이에도 변화가 심하죠. 즉, 약 복용 시간이 내 생활 리듬과 맞지 않으면 혈압이 떨어지는 시간대와 높아지는 시간대가 엇갈려서 결국 먹어도 효과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두 번째 원인은 가짜 고혈압입니다. 놀라셨죠? 고혈압에도 가짜가 있다는 사실. 이건 병원에서만 혈압이 높게 나오는 백의고혈압이나 가정에서는 낮은데 병원에서는 높은 경우를 말합니다. 이런 분들은 약을 먹어도 큰 변화가 없어요. 애초에 몸의 혈압 문제가 아니라 불안이나 긴장 혹은 측정 방식 문제 때문인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신장 기능과 관련된 고혈압입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데요. 특히 50대 이상에서 혈압이 잘 안 떨어지는 분들 중 신장성 고혈압이라는 숨은 원인이 있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신장, 즉 콩팥은 나트륨 배출과 수분 조절을 통해 혈압을 정교하게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콩팥 기능이 미세하게라도 저하되면 아무리 혈압약을 먹어도 약효가 떨어지게 됩니다. 특히 크레아틴인 수치가 경계선이거나 소변 단백질이 조금씩 검출되는 경우 혈압이 안 잡히는 원인이 콩팥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복합성 고혈압입니다. 한 가지 원인이 아닌 여러 가지가 뒤섞인 상태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체중은 정상인데 간헐적으로 코를 골고 스트레스가 심하고 또 술도 끊지 못한 경우, 이런 복합 조건에서는 혈압약 하나로는 부족합니다. 약 하나로 해결하려는 생각은 사실 환상을 만드는 거죠. 다섯 번째 원인, 바로 약 외의 생활 습관이 전혀 바뀌지 않았을 때입니다. 나는 짠 걸 잘 안 먹어요라고 하시지만 국물 음식, 젓갈류, 나트륨 많은 김치류까지 포함하면 하루 나트륨 섭취량이 45지를 넘는 분들이 많습니다. WHO 권고 기준은 하루 2지 이하입니다. 운동은 어떨까요? 가볍게 산책만 한다고는 하지만 심장이 뛰고 땀이 나는 적정 강도의 유산소 운동은 일주일에 3일도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결국 약은 먹지만 몸의 조건은 그대로인 거예요. 그러면 몸은 스스로 혈압을 낮출 이유가 없습니다. 1. 혈압약 복용 시간, 아침보다 밤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고혈압 환자의 경우 아침보다 저녁에 복용했을 때 심혈관 질환의 발생률이 45% 가까이 줄어든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왜냐고요? 우리 몸은 아침에 혈압이 급격히 올라가는 구조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밤에 혈압약을 복용하면 아침에 혈압 상승을 사전에 억제할 수 있다는 거죠. 단, 무조건 밤에 먹으라는 게 아니라 내 혈압 리듬을 정확히 알고 복용 시간대를 조정하는 게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선 가정용 혈압계를 활용해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눠 하루 3회씩 이틀 이상 측정해보는 게 좋습니다. 2. 단백질 간식 루틴으로 식후 혈압 급등 막기. 고혈압 환자에게서 자주 나타나는 것이 식후 급격한 혈압 상승입니다. 특히 고탄수화물 식사 후에 혈압이 더 높아지는 경우가 많죠. 이럴 때 가장 간단한 해결책은
단백질 간식을 식사 직전에 한 입 정도 추가하는 겁니다. 삶은 달걀 반개, 두부 조각, 견과류 소량, 혹은 그릭 요거트 한 숟가락이면 충분해요. 이렇게 하면 혈당과 인슐린 스파이크가 완만해지면서 식후 혈압 상승도 억제됩니다. 3. 매일 30분 걷기보다 중요한 건 저녁 걷기 15분. 많은 분들이 하루에 30분 걷기 하신다고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언제, 어떻게 걷느냐입니다. 혈압 조절에 효과적인 시간대는 바로 저녁 식후 1시간쯤 후입니다. 이때 가볍게 속보로 걷기 15분만 해도 혈관 내벽의 탄력성이 회복되고 혈당과 혈압 조절에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아침보다 저녁 걷기가 더 중요한 이유는 하루 동안 쌓인 혈류 압박과 식사 후 혈압 상승을 한 번에 정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염분 줄이기보다 중요한 칼륨 채우기. 우리는 항상 짜게 먹지 말라고 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건 칼륨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입니다. 칼륨은 나트륨 배출을 도와 혈압을 낮추는 천연 조절자입니다. 문제는 중년 이후 식사에서 칼륨 섭취량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죠. 칼륨이 풍부한 식품은 바나나, 시금치, 감자, 아보카도, 토마토, 참외 등이 있습니다. 특히 아침 공복의 바나나 반개는 칼륨 보충과 위장 정리에 모두 좋아요. 단, 신장 질환이 있는 분은 칼륨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위험할 수 있으니 의사 상담 후 조절하셔야 합니다. 5. 혈압을 높이는 숨은 당분 줄이기. 혈압 관리에서 소금보다 더 간과되는 것이 바로 설탕입니다. 탄산음료, 시리얼, 빵, 가공식품, 저지방 요거트 등 건강해 보이는 식품에도 설탕이 잔뜩 숨어 있습니다. 이 당분들은 체내 인슐린 저항을 높이고 혈관을 수축시키는 엔도텔린-1이라는 호르몬을 자극해 결국 혈압을 더 올리는 주범이 됩니다. 따라서 가공식품 대신 껍질째 먹는 자연식품을 늘리는 것이 진짜 혈압 루틴의 기본입니다. 혹시 이런 분 계실까요? 아니, 그런 루틴은 이미 해봤는데 안 되더라. 나이가 드니까 그냥 포기하게 돼요. 그런 분들께 제가 꼭 소개해드리고 싶은 사례가 있습니다. 67세 박상길 어르신 이야기예요. 이분은 8년째 혈압약을 드셨는데 아침마다 160을 넘고 두통까지 심했어요. 하지만 병원에서는 약을 늘리자고만 할 뿐 딱히 달라지는 게 없다고 하셨죠. 그런데 이 어르신이 제가 알려드린 루틴 3가지만 딱 한 달간 실천하셨습니다. 저녁 15분 속보 걷기, 아침 바나나 반개 두부 간식, 식후 혈압 체크 수첩 기록.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한 달 뒤 병원 진료일 의사 선생님이 기록지를 보고 놀랐답니다. 이전엔 아침마다 160 넘던 혈압이 최근 2주는 꾸준히 13만 5,140 사이에서 안정된 거예요. 이 어르신이 저에게 하신 말, 지금도 생생합니다. 박사님, 처음으로 약에만 의지하지 않고 내 몸을 컨트롤하는 느낌이었어요. 그 말에 제가 더 감동했어요. 이 루틴은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작은 실천 하나하나를 꾸준히 제대로 해낸다는 게 핵심이죠. 자, 이제 여러분께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에게 꼭 알려드리는 7일 혈압 안정 루틴을 말씀드릴게요. 이건 표로 보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 따라만 해도 몸이 반응하는 루틴입니다. 먼저 월요일입니다. 아침에 바나나 반개와 따뜻한 물 한 컵을 드시고 혈압을 측정해 보세요. 낮에는 식사량을 줄이고 저녁은 되도록 가볍게. 그리고 식사 후 1시간쯤 지나서 15분만 걸어보세요. 그날 밤 혈압이 훨씬 안정된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화요일엔 단백질 간식을 추가하세요. 삶은 달걀 반개나 두부 몇 조각이면 충분해요. 그리고 하루 중 짠 음식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식단을 가볍게 체크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저녁엔 조용한 음악을 들으면서 가볍게 스트레칭 해보세요. 혈압뿐 아니라 마음의 긴장도 풀릴 거예요. 수요일에는 아침 공복에 혈압을 한번 재보세요. 그리고 무가당 요거트나 견과류로 속을 채우는 것도 좋습니다. 점심엔 가능하면 채소 위주 식사. 그리고 저녁에는 릴렉스 타임을 가지는 게 핵심이에요. 불을 살짝 어둡게 하고 몸을 의자에 기대며 오늘 하루의 감정을 정리해보세요. 목요일은 바쁜 일상 속에서도 가벼운 스트레칭과 식단 조절을 중심으로 하세요. 특히 국이나 찌개 국물은 최대한 피하시고 소금이 안 들어간 반찬 위주로 식사해보는 겁니다. 작은 변화 하나로도 몸은 바로 반응을 시작합니다. 금요일엔 저녁 시간에 족욕을 꼭 해보세요.
따뜻한 물에 소금 한 숟가락만 넣고 발을 10분간 담그세요. 그 편안함과 몸의 이완 한번 해보시면 아실 겁니다. 토요일엔 여유 있게 걷기 운동을 20분 정도 해보는 날로 정하세요. 마지막 5분은 깊게 숨을 쉬며 천천히 걸어보세요. 혈압이 서서히 내려가며 심장이 고요해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요일, 무리한 루틴 없이도 괜찮습니다. 그저 지난 6일 동안 내가 무엇을 바꿨는지, 그리고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가만히 돌아보는 시간만으로도 충분해요. 여러분, 우리가 혈압약을 먹는 이유는 단 하나죠.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어서입니다. 그런데 약을 먹으면서도 늘 불안하고 왜 안 내려가지? 내가 뭘 잘못했지? 이런 마음에 갇혀 사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박사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해결은 나를 바꾸는 데서 시작됩니다. 아주 작은 루틴 하나, 아침에 물 한 컵 마시는 것부터 저녁에 10분 걷는 것까지. 이것들이 결국 병원에 가지 않고도 혈압을 낮추는 힘이 됩니다. 물론 처음엔 어렵습니다. 매일 아침 바나나를 깎는 것도 귀찮을 수 있고, 저녁 걷기가 귀찮고, 혈압계를 꺼내는 것도 귀찮을 수 있어요.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이 루틴들을 하루하루 실천하면서 몸이 변하는 걸 느낄 때 아무도 몰랐던 내 몸의 가능성이 깨어납니다. 박사는 수많은 환자들을 봐왔습니다. 약을 줄이거나 끊은 사람들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결심을 행동으로 옮긴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 결심은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루만 해보자. 오늘은 좀 천천히 씹자. 오늘은 소금 안 넣은 국을 먹어보자. 그 조그만 결심이 일주일을 바꾸고 한 달을 바꾸고 1년 뒤엔 건강 수치 전체를 바꿔버립니다. 자, 여러분.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내일 아침 혈압계를 꺼내서 측정하고 작은 메모 하나 남겨보는 겁니다. 오늘 내 몸은 어떤 메시지를 주는가? 몸신 노트는 앞으로도 이처럼 약보다 강력한 건강 루틴, 몸이 좋아하는 실천 습관들을 꾸준히 전달해 드릴 겁니다. 여러분의 혈압은 병원이 아닌 여러분 자신의 손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주변 분들께도 몸신 노트를 함께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 이제는 절대 놓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